받으세요. 자, 우리 그러면은 조선의 중앙정치제도 방금까지 시험을 봤는데 답을 맞춰봐야겠죠? 네, 답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왕이 있어요. 조선에 이렇게 왕이 있으면은 이 옆에는 조선에서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권력기구가 있는데 이 고려 때는 이 이름이 도병마사, 도평의사사로 바뀌었는데 정종 때 이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라는 명칭으로 바뀝니다. 의정부. 옆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육조라고 하는 행정기구들이 있죠. 자, 육조부터 한번 가보자. 우리가 이미 발해랑 그리고 고려 때 이 육조의 명칭을 다 외웠었죠. 그쵸? 그래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육조, 이호, 예병, 형공. 순서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호, 예병, 형공. 하지만 우리 발해에서 이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육부의 명칭을 어떻게 했어? 그렇지. 충인의 지혜신으로 유교적 병목으로 독자적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외우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충인의 지혜신으로 바로 외울 수 있잖아. 자, 그럼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조는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었죠? 인사. 네, 인사를 담당한다. 근데 그 인사가 안녕하세요. 요 인사가 아니라 무슨 인사? 관리를 등용하고 채용하고 관리하는 그 인사를 뜻한다. 자, 호조는 나라의 그렇습니다.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고요. 예조는요? 그렇지. 나라의 외교를 담당합니다. 병조는 병사, 그러니 즉 군사를 담당한다. 형조는 네, 병사, 군사라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모로 해주십시오. 자, 형조는요? 그렇지. 나라의 사법, 형법 등 사법기구, 법이라고만 써도 정답 처리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 공조는요? 토목과 건축을 담당한다. 두 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정말 최고로 착한 선생님이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의정부에는 3정승이 있어요. 어떤 정승들이 있어요? 그렇죠. 영의정, 그렇지, 우의정, 좌의정이라고 하는 3정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고, 여러분들 요거 기억날까요? 원래 조선은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신권 중심의 나라를 지향했었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왕의 어명이 의정부에서 한번 필터링이 되어가지고 육조로 전해지는, 육조도 마찬가지로 의정부를 거쳐가지고 왕에게까지 전해지는 무슨 서사제? 그렇지, 의정부 서사제가 있다. 의정부 서사제. 그런데 왕권 강화를 추구했었던 일부 왕들은 이 의정부 서사제에서 무엇을 바꾼다? 그렇지, 바로 왕이 육조에 다이렉트로 가게 되는 육조 직계제, 육조 직계제를 이야기를 했다. 요거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쭈루룩 내려오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왕 바로 밑에 왕의 명을 이어주는 기구 무슨 기구예요? 그렇죠. 승정원 이을 승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왕의 비서기구라고 보는데, 비서기구라고 쓰지 말고 우리 뭐라고 쓰자 그랬죠? 왕명출납. 그렇죠. 왕명출납이라고 쓰자고 약속했습니다. 자, 승정원이 있고 또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독자적인 기구입니다. 무엇입니까? 경마는 부강참시에 처한다 라고 해가지고 의금부. 자, 의금부는 나라의 큰 죄인들, 예를 들면 용모라든지 반역을 꾀하려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하는 특별사법기구이다. 그쵸? 특별사법기구. 특별사법행정이요? 맞다고 해주세요. 죄인 처벌돼요? 죄인 처벌이요? 나라의 큰 죄인을 벌하면 좋습니다. 나라의 큰 죄인을 담당. 나라의 죄인을 벌하면 돼요. 나라의 죄인이라. 맞다고 해주십시오. 큰 죄인을 담당. 중대한 죄인 처벌됩니다. 또 있으신가요? 나라의 큰 죄인을 담당.
나라의 큰 죄인을 담당. 오케이, 맞은 걸로 해주십시오. 자, 여기 이 두 가지는 무슨 기구예요? 맞아요. 이 승정원과 을금부는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기구예요. 아시겠죠?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기구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오는 기구들은 무슨 기구이뇨? 자, 요거는 이제 상사라고 불려지죠. 고려의 상사랑은 구분이 됩니다. 고려의 상사는 뭐였어요? 그렇지, 회계를 담당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상사, 이 조선시대에서 상사는 언론기구이다. 언론기구의 상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상사는 왕권을 어떻게 견제하죠. 그쵸? 왕권이 너무 한 군데로 강해지는 것, 전제 정치를 하지 않도록 이제 견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사헌부가 있죠. 사헌부는 오늘날의 검찰기구인데요. 뭐 하는 기구예요? 그렇죠.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입니다. 비리 감찰, 관리 감찰 맞다고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그 밑에 사헌부 밑에는 간사하다에서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맞습니다. 사관원입니다. 사관원. 이 사관원은 뭐예요? 그렇지. 왕에게 직언을 하는 거야. 왕에게 직언을 하는 기구. 자, 홍문관에서 지금 많이 조금 틀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홍문관은 성종 때 만들어진 제2의 집현전이죠. 근데 이 제2의 집현전에서 무엇을 했냐? 경연을 담당하고, 경연 주관도 상관없습니다. 경연을 주관하고, 그리고 왕의 자문기구 역할을 했다. 왕의 자문기구 역할을 했다. 요렇게 들어가 주셔야겠죠. 그쵸? 네, 안 됩니다. 네, 왜냐면 무슨 일을 했는지 경연 담당 정도는 그래도 하나씩은 있어야겠죠. 그쵸? 자, 제2의 집현전에서는 뭘 했는지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 밑에는 한성부가 있다. 자, 이 말 많았던 한성부, 여러분들 한양에 무엇을 담당한 거야? 치안이야, 아니야? 아니야. 자, 한양의 치안을 수도의 치안 좋습니다. 담당했다라고 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춘추관, 또 국립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었던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성균관. 자, 춘추관은 역사서를 편찬하거나 보관하는 기구였고, 그리고 성균관은 국립 최고의 교육기구였다. 네,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바로 채점해 주십시오. 채점 다 하셨으면은요, 틀린 개수 위에다가 적어주시고요. 선생님이 과제 파악이랑 같이 몇 개 틀렸는지 파악 지금 들어갈게요. 자, 우리 그러면 3강부터 한번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강 준비됐나요? 와, 이 반이 지금 몇 명이 있는데 지금 대답을 2명밖에 안 하는. 좋습니다. 3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제도, 교육제도, 그리고 관리, 등용제도 한번 볼 거예요. 군사, 교육, 관리, 등용제도. 자, 일단은 군사부터 봐야겠지요. 그쵸? 자, 우리 요거는 이제 조선의 중앙기구 오늘 테스트 본 부분이고, 조선의 지방행정제도 했을 때 지방행정은 무조건 어디랑 비교하는 문제? 고려랑 비교하는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고려는 5도, 경기 5도 양계였었지. 그치? 경기 5도 양계로 지방을 나누었었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누었다? 전국을? 그렇지, 전국을 8도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까지 총 8개의 도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을 8도로 나눠가지고 아래에다가 부목군현을 두었죠. 부목군현을 두고, 자, 8도에다가 파견했었던
그렇지. 지방간을 우리가 관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 안찰사는 안 돼요. 안 돼요. 안찰사 안 돼요. 관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목 9년에다가 파견했었던 지방간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 두 글자로 수령, 사또라고 부르는 이들이 바로 수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모든 실무를 꽉 쥐고 있었죠. 군사권까지도 쥐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수령과 관찰사는 마찬가지로 상피제, 상호 피하는 제도. 이제 본인이 나고 자라서 연고가 있는 지방에는 파견되지가 않아요. 선생님 강원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난 강원도로 수령으로 파견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나 경상도로 갔어. 나 경상도 살면서 처음 가봤는데 나 여기 잘 모르는데. 그쵸? 우리 수령이 잘 모를 수 있잖아. 그래서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로 지방에 그렇지 하급관리인 향리가 있었다. 자, 향리가 파견이 되는데 향리는 그럼 무엇을 하는 역할이에요? 그렇지. 수령을 보좌하고 지방의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그래서 향리들의 지방행정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육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 후방, 예방, 현방, 현방, 병방, 공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후 예병, 현공. 자, 그래서 이제 지방실무를 담당하는데 우리 향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수령을 또 이렇게 구워 삼아 먹을 수가 있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이 향리를 감찰하고 수령을 보좌하는 지방 양반들의 자치기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라 그럴까요? 그렇지, 유향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향소는 향리를 이제 감찰을 하고 마찬가지로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였었다. 관찰사는 이제 수령을 뭐 하는 거예요? 감찰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여기는 이제 중학생들 라인이고 유향소를 감찰하는 것은 누구였냐? 경제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방행정제도 또 고려랑 조선이랑 비교하는 문제에서 또 많이 나온 거 하나 더 있다 그랬어. 뭐냐면 일단 고려는 전국의 관리가 파견이 됐어 얘들아? 전국의 관리가 파견되지 못했어. 관리가 파견된 지역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 그렇지, 주현이 있고 그리고 관리가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있는데 자, 어디가 더 많아요? 속현이 더 많았어요. 관리가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전국의 관리가 파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와는 차별화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 또 잘 나오는 비교의 포인트 파트 3가 있죠. 바로 무엇이에요? 뭐가 없어져요? 조선시대 돼가지고는. 그렇지, 특별 행정지역이 있어요. 특별행정구역이 있는데 고려시대 때는 이 특별행정구역 향, 부곡, 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어. 근데 여기에서 향과 부곡은 농사와 관련된 행정구역이었었고 소는 그렇지 수공업에 관련되었던 지역이었었다. 근데 이 향부곡소가 언제 들어가지고는요? 조선에 들어가지고는 일반 9년으로. 그렇지, 그냥 없어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알겠죠? 일반 9년으로 승격이 됩니다. 자, 일반 9년으로 승격이 되면서 조선시대에는 더 이상 특수행정구역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랬고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랑 발해 남북국시대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군사하면은 집중. 자, 군사하면은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게 있다 그랬어. 군사제도를 어떻게 나눠볼 수가 있다 그랬죠? 그렇지,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중앙군이 있고 지방군이 있습니다. 어떤 중앙군이 있었을까? 오위라고 하는 중앙군이 있었어요. 오위라고 하는 중앙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오위를 오군형이라고 바꾸어서 내는 문제 고등학교 때 나와요. 왜냐면
이 5위라는 것은 조선 전기의 중앙부를 나타내는데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자리 잡는 이 직업군인 체제를 우리가 오군영이라고 합니다. 오군영은 5개의 군대가 있어요. 훈련도감, 어영청, 통영청, 수어청, 금이영이라고 하는 5개의 군대가 있는데 그것을 오군영이라고 부르고요. 5위는 일단 이 성인 남성들은 무조건 다 군대를 가야 됐었어. 그래서 이제 5위 제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위는 궁궐과 이 궁궐 근처의 수도를 담당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한양을 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방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마다 이제 설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제도가 있었냐? 각 도마다 병마사 혹은 이제 절도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 이 지역마다 팔도에 수군과 그리고 이제 육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육군을 뭐라고 표현했을까? 네, 병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마사와 절도사, 수군절도사 등이 이제 배치가 되었었던 것이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지방에다가 이제 병마절도사를 설치했다. 병마절도사를 설치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님께서도요, 어느 지역에 전라도에 그쵸? 전라 좌수사였었죠. 이혁기 장군 같은 경우에는 전라 우수사였었고요. 좌우로 나눠가지고 이제 이렇게 병마사를 이제 수군 병마사를 나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병영을 나누었었다. 자, 이렇게 지방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제 지방의 군사 제도.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봐줘야 된다는 거야? 5위라는 것을 봐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교육제도 한번 볼게. 이 교육도 마찬가지로 어디랑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올까? 고려랑 비교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 교육이 고려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은 어디였어요? 그렇지, 국자감이었었지. 그리고 우리가 발해 때문에 주자감, 국자감 막 헷갈리는데 조선은 당연히 성균관인데도 이걸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은 무슨 교육을 중시했겠어? 그렇지, 유교교육을 중시합니다. 자, 유교교육을 중시하게 되면서 이제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나눠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나눈다. 자, 초등교육은 이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다 이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늘, 천, 땅지, 검을, 현누를 왕하면서 천사문을 외우는 곳 어디겠어요? 그렇지, 각 지역마다 배치되어 있는 서당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등교육기관은요, 지방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수도 근처에 있었었던 이 한양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었던 곳이 있습니다. 한양에서 설치된 중등교육기관을 우리가 사부학당이라고 합니다. 따라할게요. 사부학당. 네, 좋습니다. 사부학당입니다. 또한 한양에만 중등교육기관이 있으면 다 몰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지방에도 마찬가지로 중등교육기관을 설치하는데 여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주 좋습니다. 향교라고 불렀습니다. 자, 고등교육기관은 우리가 알고 있죠. 국립 최고의 교육기구 어디입니까? 네, 좋아요. 성균관 한양에 위치한 국립 최고의 교육기구였었죠. 이 성균관은 아무나 입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이제 과거 시험에서 이제 세원 진학과에는 합격을 해야지만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은 학문 말고 기술교육은 어떻게 해요? 기술관도 있을 텐데 기술교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별도예요. 기술교육은 각 지역에 이제 각 지역마다 그 해당 관청에서 진행을 합니다. 관청에서 각 지역에 해당 관청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알아줘야 되는 것은 한양이 사부학당, 지방이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